지난해 유독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다행히 올해는 연초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 상승률 1위라는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반면에 미증시는 너무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저희는 오늘 라이프 자산 운용을 찾았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부라 불리는 이채원 의장을 만나 한국 증시에서 가치 투자가 갖는 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새로운 황금 시대를 미국에 불러오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글로벌 투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은 될 거는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편적 관세 부과하는 거잖아요. 국가별 그리고 좀 차등해서 부과를 할 가능성이 크고 또 점진적으로 이제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좀 특이한 현상이 원화가 갑자기 취임하고 나서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큰 쇼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취임 전과 취임 후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국가에 그렇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과거와 같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주식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난도가 높아지는 거죠.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트럼프도 이걸 참 혼돈이라고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최우선적인 과제는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고 리더십을 회복해서 경제 회복에 올인하는, 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최우선 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빠져요. 너무나 짓눌려서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상반기는 상고 하중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좀 강한 장이 올 수도 있다. 이제는 조금 좀 한국 주식 중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반기는 환율이 좋으니까 수출 관련주들이 좀 오를 수도 있고 K 산업 관련된 K 방산, K 뷰티, K 푸드도 있을 수 있고 K 팝이라든지 성장 산업에서는 AI, 바이오,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영원한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좀 풀 가능성이 있고, 그거 관련되면 이제 그동안 죽어 있었던 내수 소비재가 굉장히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가 반등을 위한 요건은 필수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밸류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20, 30%의 지배주주가 7, 80%의 일반 주주 이익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벌어집니다. 각종 분할, 합병, 터널링 등을 통해서 벌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지 않는 이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을 거고 주가는 영원히 못 오를 겁니다. 상법 제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에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정을 해서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and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만 바꾸면 이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오를 거로 보고 있어요. 상법 개정은 이제 채찍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법 개정은 좀 인센티브 제공, 당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세 가지인데 이제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인데요. 이자 소득과 똑같이 15.4%만 부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생기고 배당 성향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배당이 50% 세금을 냅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는 25거든요.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배당 안 하고 있다가 회사 팔 때 그냥 25%만 내면 되니까 배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간 한 50조 정도가 배당금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2배로 늘어나면 연말에 100조가 돈이 풀리면 경기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가 다 되면 코스피는 지금 수준의 한 2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한국 증시에서도 이 가치 투자가 예. 통한다고 보시는지. LIFE, 라이프잖아요, 저희가. Long Term Investment for Everyone. 그래서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가 저희 운영 철학이고요. 과거에는 좀 단순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도 쉽게 수익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싼 주식이 계속 싼 거예요. 기업이 변화가 없으니까 배당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거버넌스도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좀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 또는 좋아질 기업, 좋아질 의지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했어요. 한국 기업 ESG 향상 펀드입니다. 2001년도에 7월 29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코스피 3,300 갔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3년 6개월 누적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 플러스가 났고 그간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가치 투자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증명해 보인 것 같아요. 경영자의 투명성 이런 거를 좀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기업이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정도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해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올해는 일단은 미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더 이상 크게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동안 많이 벌었던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성과가 나는 거지. 다 좋다고 달려들 때는 항상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패자의 부활 뭐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한국 주식을 좀 응원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